네, 오늘 시장의 개장 직후에는 좀 소폭의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는데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No! 미국은 아직 굳건하다입니다. 네, 사실 시장에 조금 셀 아메리카 이런 맞습니다. 기조가 네. 부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어제 시장을 보면은 역시 회복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또 조심스러운데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다들 불안감이 좀 많아요. 네. 뉴스에서는 또 미국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투자가분들이 뭐 한 10억 달러 정도를 또 회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거 나도 지금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아직도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견고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가장 뭐 지금 다른 거보다 채권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컸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뭐 채권 가격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채권에 좀 빠져나와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일단은 이제 이번 미국 국채 가격 하락이 사실은 이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사실 이걸 촉발을 했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 트럼프발 이제 감세 예산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 뭐 누정 재정 적자가 한 36조 달러 정도 미국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은 향후 10년 동안 한 3조 5천억 달러가 더 적자가 늘 수도 있다. 그다음에 무디스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13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결국은 장기물 위주로 지금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0년물, 30년물 금리가 5%가 넘어가는 수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우려감 좀 많이 표시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른 쪽 한편을 보면은 이번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동안 시장을 짓누렸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은 장기물들은 되게 저평가가 되는 모습이고요. 단기물들은 고평가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에서 한편에서는 물론 이제 장기물들은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저평가된 장기물들 특히 5%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금리가 사실 크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되게 편하게 장기물들 다시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들어갔다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연준한테 또 부담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쵸.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돼 있으면은 네.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단기 금리만 내려가고 장기 금리는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실 부담스러운데 지금 같은 경우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돼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단기 장기 금리가 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 함정에 안 빠지고 쉽게 시장에서 통화 정책의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국채를 일부에서는 또 매도를 하지만은 반대로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저가 매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양쪽을 보자. 어찌 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뭐 금리 발작 이런 표현들도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악재는 다 까발려졌고 연준에도 좀 판이 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달러도 뭐 달러 인덱스가 100을 하회하고 있다가 오늘은 조금 근접해 가는 흐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달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세 트렌드로 일단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게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파도를 타면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세 가지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신용등급 하락이 나타났거든요. 무디스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피치라든지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최고 등급이죠. 트리플 A에서 좀 더블 A 플러스로 지금 다 한 단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5년물 CDS 프리미엄이 미국 국채가 지금 47bp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피치가 신용등급을 이제 내렸을 때는 30bp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40bp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달러를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연방정부 재정적자 우려 계속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돼 갖고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결국은 달러 자산이죠. 달러 외환 보유고를 자동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중앙은행 자체가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달러 자산에다 매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라든지 무역 협상을 통해서 지금 상대방 통화, 특히 로컬 통화의 약세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만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엔화, 위안화, 원화까지 해서 베트남 통화까지 다 지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100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한 달러 인덱스가 95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더 내려갈 수가 있다.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한 1,350원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 이제 뭐 한국은행 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준금리 좀 내리면은 환율이 잠깐 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원화 강세, 달러 약세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1,350원 정도에서 당분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다음에 연말까지는 1,300원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다 보면은 일단 달러에 대한 기본적인 통화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오히려 국내에서 지금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이렇게 환전하려는 분들한테는 기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이 미국 주식을 지금 2주 연속 네. 개인 투자가들이 팔자를 하면서 10억 달러 이상 지금 매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특히 다른 것보다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특히 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제 매력도도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저 주식 시장 한번 미국 주식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요. S&P 같은 경우 S&P 500 같은 경우 PER이 지금 28배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5년 평균이 26배예요. 하지만은 이 범위는 25배, 30배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정도는 사실 그렇게 뭐 고평가됐다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반면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PER이 지금 37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5년 평균이 28배예요. 그리고 범위도 한 25배, 35배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 정도는 조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약간 고평가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오버히팅이 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보면은 주식을 지금 파는 이유가 국내 투자가들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고평가됐다 이런 부분보다는 환율 때문에 파는 이유가 더 크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원달러 환율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한 1,350원대 당분간 좀 안정화된다라고 그러면 요 가격대 환전을 해갖고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주식을 빼서 탈출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고평가가 안 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좀 올해 들어서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심리가 점점 훼손되긴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에 좀 기업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희가 뭐 EU 관세 조치 이야기 나올 때 애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마디 나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좀 찍어 누르는 걸까요? 뭐 어떤 분들은 애플이 지금 이제 팀 쿡 CEO가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찍혔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중동 이제 순방 때 같이 따라가지도 않고 지금 계속 뭐 약간 반항적인 말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젠수영 대표도 똑같아요. 그런데 젠수영 대표하고 이제 이 팀 쿡 CEO 한 것은 좀 틀려요. 네. 왜냐면은 젠수영 대표 같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 다 생산을 해갖고 수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여다가 내수해서 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이제 이 스마트폰 6월 말까지 네. 이제 부문별 관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문별 관세를 하는 쪽을 보면은 다른 것보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고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리쇼어링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들은 지금 자국 내에서 리쇼어링을 지금 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항공기, 방산, 에너지는 뭐 전통적인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라든지 AI, IT 제품 쪽에서도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리쇼어링에 대한 확답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중국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생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되고 그 생산을 빨리 해라. 계속 그런데 압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럼 6월 말에 관세 부과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도 어떻게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더 가격이 올라가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스마트폰의 단점이 뭐냐면 미국 내에서 생산이 전혀 없어요.
한국도 삼성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저는 아마 6월 말까지 자꾸 애플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 기업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계속 유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계속 이 부분별 품목 중에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이 한 거의 40%를 미국 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유예가 계속되면서 애플을 압박하는 카드를 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생산돼서 300만 원 아이폰이 되면 두 손으로 들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네. 엔비디아 실적 전망 정말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다들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전망치를 지금 431억 달러를 지금 잡고 있어요. 전망치를.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65%가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H20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타격이 있을 거다 예상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H20에 대한 매출 비중이 5%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비중이 5% 안 되면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는데 이미 TSMC가 사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40% 이상 매출 증가가 나왔어요 이미. 그렇다 네. 보면 저는 아마 후자같이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해냐에 따라서 오늘 이제 세일즈포스, 시놉시스, 에즐런트 테크놀로지, 휴레팩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같이 아마 동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키포인트 가이던스 저희가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